마음디자인 TV의 한말근사입니다. 외도의 충격 앞에서 모든 게 무너진 듯한 파국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도 위기를 조기에 진단하고 반전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상실을 동반합니다. 어제의 따뜻했던 온기가 오늘의 서늘한 칼날이 되어 돌아올 때 우리는 삶이라는 거대한 대지 위에서 길을 잃습니다. 믿었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는 천둥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고요하고도 확실하게 내 안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지식이며 찾아옵니다. 배우자의 외도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실 앞에 당신은 지금 어떤 숨을 쉬고 계십니까? 아마도 숨을 쉬는 것조차 통증이고 눈을 뜨는 것 자체가 형벌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화를 해야 한다고, 소통을 통해 오해를 풀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위험한 조언에 대해 경고하려 합니다. 상처가 피를 흘리고 살점이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억지로 입을 열어 소통하려 하는 것은 골마 터진 상처를 맨손으로 헤집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를 향해 쏟아내는 말들은 치유의 언어가 아니라 독이 든 화살이 되어 서로의 심장에 박힙니다. 왜 소통할수록 더 멀어지는가? 왜 대화를 할수록 원수가 되어가는가?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순서가 틀렸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지옥 같은 반복의 굴레를 끊어내고 나라는 존재의 존엄을 되찾는 첫 번째 걸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우자를 용서하거나 가정을 지키는 기술이 아닙니다. 무너진 당신의 세계를 다시 세우는 재건의 기록이며 스스로를 구원하는 가장 고독하고도 찬란한 투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입으면 즉시 치유되길 원합니다. 한두 달 상담을 받고 배우자가 무릎을 꿇고 빌면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기계가 아닙니다. 깨진 도자기를 이어 붙인다고 해서 금이 간 흔적이 사라지지 않듯 배신의 기억은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됩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직시하십시오. 조급함은 외도 치유의 가장 큰 적입니다. 언제쯤 괜찮아질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오늘 내 앞에 있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은 무책임하지만 시간이 흐르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영역이 분명 존재합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 당신의 마음에도 계절이 바뀌는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겠다는 결단,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의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의 눈동자는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배우자의 휴대폰, 그 사람의 표정, 늦어지는 귀가 시간, 상간자와의 접촉 여부. 당신의 온 감각은 외부를 향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그렇게 상대를 감시하고 확인해서 당신의 영혼이 단 한 뼘이라도 평온해졌습니까? 확인하면 절망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불안에 잠식되는 그 악순환 속에서 당신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불안한 시선을 거두어 당신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그 사람이 외도를 계속하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는 잠시 잊으십시오. 지금 당신이 확인해야 할 유일한 진실은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상대의 부정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사건으로 인해 당신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귀하고 여전히 존재 자체로 온전합니다. 그가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당신의 인생이라는 성전을 스스로 허물지 마십시오. 치유의 구체적인 실천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괴롭힘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밤마다 과거의 대화를 복귀하고 상간자의 SNS를 뒤지고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파멸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고문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내 삶의 고요함과 안정감은 타인이 가져다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때 비로소 싹트는 것입니다. 우선 먹어야 합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더라도 쓰디 쓴 약을 삼키듯 정성껏 차린 한 끼를 드십시오. 당신의 몸은 지금 전쟁터와 같습니다. 영양을 공급하고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십시오. 극심한 스트레스는 당신의 신경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동네 어귀를 걷거나 베란다의 화초를 돌보는 일, 혹은 평소 배우고 싶었던 기타를 잡거나 골프채를 휘두르는 일도 좋습니다. 요가 매트 위에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도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배우자라는 행성에 매여 돌던 당신이라는 위성이 자신의 궤도를 찾아가는 주체 선언입니다. 나를 위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에 산소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독서를 통해 타인의 삶과 지혜를 빌려오고 자기 개발을 통해 무뎌진 당신의 날을 세우십시오. 당신이 빛나기 시작할 때 배신의 어둠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납니다. 또한 자극으로부터 당신을 격리하십시오. 외도를 연상시키는 영화, 배신을 다루는 자극적인 뉴스, 불륜이 소재가 된 드라마를 철저히 피하십시오. 심지어 그 고통이 전이되는 장소조차 당분간은 멀리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얇은 유리막과 같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산산조각이 날 수 있습니다.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당신의 눈과 귀를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평화는 지키는 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나를 사랑하긴 하니?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소중하니? 다시는 안 그럴 거지? 이런 질문들은 마치 진흙벌과 같습니다. 질문을 던질수록 당신은 더 깊은 의심의 구렁텅이로 빠져듭니다.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100마디 말보다 당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단 하나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사랑을 확인하려 들지 마십시오. 대신 질문을 바꾸십시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동정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상대가 용서를 빌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온전히 수용할 때 완성됩니다. 돈이 많든 적든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정성껏 요리하고 내가 머무는 공간을 단정히 청소하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매일매일을 최고의 하루로 만드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주변의 공기가 바뀝니다. 배우자 또한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설령 그 관계가 끝내 회복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당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당신의 고단한 밤을 위해 작은 선물을 드리려 합니다. 배신의 기억은 밤마다 망령처럼 찾아와 당신의 잠을 방해하곤 하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눕거나 앉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 저의 목소리에 온 마음을 맡겨 보십시오. 눈을 감으면 당신은 지금 어느 고요한 해변에 서 있습니다. 강릉의 푸른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수천 년을 그 자리에 서 있었을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부드러운 해먹이 걸려 있습니다. 당신은 그 해먹 위에 천천히 몸을 눕힙니다. 바다 건너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당신의 뺨을 스칩니다. 소나무의 향긋한 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대지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평온합니다. 따스한 햇살이 당신의 온몸을 이불처럼 덮어줍니다. 이곳에는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도 당신을 아프게 하는 기억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바람과 파도만이 존재합니다. 이제 의식을 당신의 몸으로 가져갑니다. 당신의 발바닥에 집중해 봅니다. 하루 종일 당신을 지탱하느라 고생한 발바닥의 긴장을 툭 하고 풀어줍니다. 발목, 종아리, 무릎으로 따뜻한 기운이 올라갑니다.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던 허벅지 근육이 느슨해집니다. 무거운 짐을 진 듯 굳어있던 엉덩이와 허리의 무게를 바닥으로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들이 파도 소리에 씻겨 내려갑니다. 어깨에 힘을 뺍니다. 팔꿈치, 손목, 손가락 끝까지 모든 힘이 빠져나갑니다.
마지막으로 꽉 다물고 있던 턱에 힘을 빼고 미간에 주름을 펴니다. 정수리를 통해 고요한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이제 솜털처럼 가볍습니다. 해먹에 몸을 맡긴 채 흔들흔들 파도의 리듬에 맞춰 깊은 평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평온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고통 속의 영혼들이여. 외도라는 거대한 폭풍우는 분명 당신의 삶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폭풍우가 숲을 지나갈 때 썩은 가지는 부러지지만 깊게 뿌리 내린 나무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지금의 이 고통은 당신이 얼마나 깊고 단단한 사람인지 증명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하든 아니면 홀로 서기로 결정하든 그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의무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겠습니까?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대접하겠습니까? 이 영상이 끝나면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십시오. 그리고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닦일 때까지, 당신의 심장이 다시 건강하게 뛸 때까지 당신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웃게 될 것입니다. 단, 당신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오늘의 이 아픔이 훗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지혜의 걸음이 되었음을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밤을 기도합니다.